아이고야. 자, 이거 보입시다. 이거 보입시다. 어제 이제 처음 언급했던 게, 요 이제 뭐, 참조 전극이다. 이런 말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얘기했었는데, 은을 활용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수은을 사용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알겠죠? 근데 이제 사실 좀 더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거는 은을 더 많이 쓰겠어요? 수은 쪽을 더 많이 쓰겠어요? 광범위하게 많이 쓰는 건. 당연히 수은 쪽이겠죠? 왜일까요, 재상아? 맞죠. 가격 때문입니다. 이게 항상 가격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은 가격이 뭐 그렇게 싸진 않지만 그래도 은에 비할 바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수은을 활용하는 이 세츄레이티드 캘로멜 일렉트로드, 그래서 줄여서 SCE라고 씁니다. 그래서 참조 전극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게 이 녀석이다. 그래서 이제 그 녀석을 준비하고 이 녀석과 반대쪽에 백금 전극 요렇게 한 세트로 팔아요. 요렇게 한 세트로 판다고. 그럼 요런 걸 딱 들고 지금 어디에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느냐? 여기 보시면은 그 수용액을 뭘 준비하고 있냐면 NaCl 수용액을 준비하고 있죠. 그 NaCl 수용액에다가 무엇을 AgNO3 수용액을 통통통 넣을 거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이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 거냐? 상황인식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NaCl 이라고 하면 얘가 수용액 중에서 이제 어찌어찌 이온화를 하고, 소듐은 1 플러스, 그 다음에 염쇼는 1 마이너스, 이런 상태가 될 거고, 자, AgNO3 여기에 넣으면 소듐 1 플러스, 그 다음에 NO3 1 마이너스. 이런 상황일 거다 이런 말이지. 죄송해요. 벌써부터 머리를 짚고 막 이렇게 탄식을 하고 그래요. 그 저기 뭐냐면 그거 그 만민공동의 그 한 일원처럼 3.1 운동에 실패한 실패라기보다는 일본한테 두드려 맞은 그 만민공동의 그 회원처럼 그래? 그래. 알겠습니다. 그래. 하여튼. 자, 어쨌거나 이 NaCl. 자, 그럼 여기서 Na 플러스 역할은? 이건 뭐 웬만하면 구경꾼이라고 했죠. 구경꾼. 그래서 이제 Na 플러스는 없는 애 취급하시고, 그 다음에 NO3 마이너스 의 역할은? 역시 또 구경꾼. 그럼 결국 여기서 누구하고 누구 사이의 반응이 진행이 되냐면 바로 요 똑똑똑 떨어뜨리는 게 결국 바로 Ag 플러스인 것이고, 수용액 중에 있는 Cl 마이너스 얘네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오고 얘가 그 다음에 요 Na 플러스가 요런 식으로 와서 여기에서 뭉게 바로 AgCl 앙금을 만들어내는 반응 아시겠죠? 그래서 염소 Cl 마이너스 은 Ag 플러스가 두 개가 만나면 앙금을 만들어낼 거다 이런 얘기지.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앙금 이 만들어지는 것을 전기화학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이 넣어주는 Ag 플러스하고 기존에 있었던 Cl 마이너스의 그 양적인 관계에 따라서 이 앙금이 생성되고 남은 누가 있을 것이냐? Ag 플러스가 여전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전히 남아있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떤 식으로건 뭐 충분히 많이 남아있건 극소량 남아있건 어떤 식으로건 남아있는 Ag 플러스가 여기 백금 전극 있죠. 이 백금 전극을 싹 지나면서 어떻게 은으로 탁 석출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전자 제공을 받아서 그 전자를 받아가지고는 얘가 환원이 돼가지고 은으로 탁 바뀔 수가 있다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가 벌어져? 백금 전극에서는 지금 환원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세츄레이티드 캘로멜 일렉트로드에서는 수은과 관련된 산화 반응이 여기에서 일어나게 될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환원 전극과 산화 전극 요 둘 사이의 전이차를 여기서 탁 측정을 하는 거지.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역으로 측정된 전위로부터 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남아있는 앙금 생성을 못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Ag 플러스 이온의 양을 여기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건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현재 이 문제는 이 Ag 플러스를 넣어주는 부피에 따라서 그 부피가 65 그리고 100, 135 이 부피에 따라서 이때 여기서 측정되는 요 전위 요거를 E 네트라고 해보자. 이거를 한번 가상적으로 계산해보자 이런 문제인 거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측정될 전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뭐하고 뭘 찾아야 되냐면 바로 에노드와 캐소드 역할을 해야 되겠죠? 캐소드를 찾아야 되겠죠? 자, 누가 에노드가 되고 누가 캐소드가 됩니까? 기본적으로 뭘 비교한다? 여기에 있는 이 전위를 비교하는 거죠. 이 표준 전위를 비교하는 거죠. 자, 표준 전위가 더 큰 쪽이 뭐가 된다? 이쪽이 캐소드, 이쪽이 작은 쪽이 에노드.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백금 전극이 기본적으로 이런 적정에서는 웬만하면 다 캐소드예요. 그럼 이 캐소드에서 벌어질 요 환원 반응, 요거에 대한 네른스트 방정식. 자, 어떻게 표준 전위 빼기 0.05916 상수 나누기 1. 자, 여기 1은 어떻게 나뉘어진 거예요? 1은 어떻게 되냐면 이 전자 앞에 붙어 있는 화학량으로 계수 얘를 그대로 쓴 거고요. 그 다음에 로그 한 다음에 여기다가 반응 지수 넣어주면 되죠. 그럼 이제 Ag 플러스 전자 솔리드 이거면은 Ag 플러스만 이렇게 반응 지수 표현을 해주면 되지. 되죠? 동영이 왜 벌써부터 눈을 깜빡깜빡? 건조. 그래요. 벌써부터 녹아난 거 아니에요? 벌써 녹아난 건 아니에요? 그래 알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캐소드 전위를 계산했고 에노드 전위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런 식의 레퍼런스 일렉트로드를 쓰면 여기에 있는 음이온 같은 것들이 이미 어떤 상황, 포화가 된 상황 속에서 딱 고정이 돼 있는 전위가 있다고 했었죠? 그 전위가 이놈들의 상황을 별로 고려할 필요도 없이 전위가 그냥 탁 고정된 채로 에노드가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전체 전위를 구한다. 항상 캐소드에서 에노드를 뼈병 빼주시면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떻게 돼? 0.799 빼기 0.241 해주시면 0.558 되고 얘 정리하면 이런 식이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오호라. 바로 이 전체 전위가 바로 누구를 알려주는 지표가 된다? 수용액 중에 여전히 남아있는 Ag 플러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예를 쓰면은 앙금 생성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있을 Ag 플러스 이온의 양을 뭐로부터 바로 알 수 있다? 요 전체 전위로부터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요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요것이 요 원저리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자, 그 다음 어쨌거나 지금 하려고 하는 테크닉이 적정이란 말이죠. 그죠? 참고로 적정 영어로? 죄송해. 영어 완전 잘해. 전화로 카톡 확인하면서도 막 타이틀에 바로 진짜 좋아요. 자, 적정 영어로 타이트레이션. 좋았어요. 자, 지금 이제 적정하는 중인데 그 적정을 한다고 할 때 사실은 가장 기초적으로 맨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뭐라고요? 적정 실험에서 맨 처음 가장 그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근데 약간 그 전에, 그러니까 적정 실험이면 이건 지금 뭐 침전 적정이고 뭐 전기화학을 이용하는 거지만
적정이라고 하는 모든 종류의 적정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뭐부터 알고 있어야 돼? 가장 뭐부터? 가장 뭐부터? 바로 몰수 알겠죠? 그래서 넣어주는 게 됐건 혹은 기존에 있는 게 됐건 데이터가 있다면은 몰수 요거를 알아내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우선 이걸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몰수 계산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적정 실험에서 사실은 어쩌보면 가장 핵심이에요. 때로는 정보가 부족해서 바로 몰수를 못 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그건 어쩔 수 없이 적정 실험 데이터로부터 결과적으로는 간접적으로 몰수를 구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예 이런 식으로 뭐하고 뭐가 나와 있는 경우 아예 그냥 뭐하고 뭐가 나와 있어. 농도하고 부피가 나와 있는 경우는 냅다 그냥 어떻게 하라고? 냅다 우선 구해 놓는 게 핵심이라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농도하고 부피가 나와 있으니 여기에 있는 Cl- 음이온 요 놈의 초기 몰수를 우선 이렇게 10mm로 지금 구해 놓았다 이런 말이죠. 뭐만 아시겠죠? 그렇죠? 꼭꼭 기억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썼죠? 여기까지 다 썼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동영이 다 썼죠? 그래요. 나중에 하버드생한테 좀 보여줘요. 알겠죠? 그래. 알겠습니다. 하버드 하면 또 생각나는 영화가 있죠. 굿 윌 헌팅이라는 영화가 있죠. 본 사람? 봤어요? 학교에서 보여줬어요? 아니 뭐 구스반 선트 감독의 뭐 아주 어마어마한 영화입니다. 동희 영화 봤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이게 제목 처음 보면 되게 이상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번역도 안 되고 이상한 건데 이게 뭐냐면 윌 헌팅이 사람 이름이야. 사람 이름이 이상해. 윌 헌팅. 근데 굿 뭐냐면 착한 윌 헌팅 이야기. 뭐 이런 거예요. 사람 이름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거기 배경이 하버드하고 MIT가 이렇게 배경으로 나오거든요. 하버드하고 MIT가 근처에 있기 때문에 뭐 근처까지는 아니어도 뭐 비슷한 지역에 있는 건가요? 가봤잖아요. 하버드하고 MIT요. 보스턴에 있잖아. 근데 예를 들면 뭐 창원에 있다고 해도 가까이 있는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뭐 저기 다를 수 있으니까. 미국 가본 사람들은 알 거 아니야. 가봤을 거 아니야. 보스턴 안 갔어요? 갔죠. 근데 왜? 그런 기억 못. 사람 진짜. 그 가면요 지도 좀 보고 이렇게 좀 이게 이제 동영이 저기 거기 미국에 가면 보스턴이라는 동네가 있는 건 알아요? 네. 그래요? 미국은 알아? 미국은? 그래? 저 사람들이 뭐 아는 게 없어 진짜. 그래 하여튼 뭐 영어요. 그래. 참네. 그래서 미국 명문대에서 벌어지는 아주 가슴 찡한 이야기죠. 아주 그래서 이 영화에 출연했던 그 뭐냐면은 그 두 배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냐. 내가 되게 좋아하는 배우인데 그 두 배우를 이제 스타로 만들어 주었다. 그 구스반 산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영화 감독이 있거든요. 그 감독의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벤 애플렉하고 나머지 한 명 내가 엄청 좋아하는 배우인데 그 둘이 하여튼 그렇다. 네 그래. 하버드 하면 생각나는 영화죠. 자 어쨌건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적었죠. 자 그럼 이제 이 정보가 필요하니까 잠깐 이 정보를 남겨놓을게요. 자 위에 지훈나 지우자 쑥쑥쑥쑥. 자 그래서 이때 여기서 구해놓은 전체 전위는 짜잔 이렇게 되고 자 얘는 짜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까지 파악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에이지 플러스가 얼마나 들어오느냐 요거에 따라서 여기 들어오는 이 부피에 따라서
이때 이 전이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 건데 이때 여기서 잘 보시면 넣어주는 AG 플러스의 농도가 0.1몰이죠. 그렇죠? 0.1몰이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CL- 농도도 0.1몰이죠. 그러면 이 둘의 농도가 편이상 같게 이제 그 뭐냐면 그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부피 100ml일 때 이 녀석도 똑같이 100ml를 넣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여기 반응을 하려고 하는 에널라이트와 넣어주는 타이트런트 이 둘의 몰수가 완벽하게 같아지겠죠. 딱 100ml가 되면.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과 넣어줄 것이 부피가 혹은 몰수가 완벽하게 같은 상황이 벌어질 테니까 요거를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바로 이퀴밸런스 포인트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퀴밸런스 포인트. 자, 이퀴밸런스 포인트 우리말 번역? 이퀴밸런스 포인트 우리말 번역? 당량점. 왜? 왜? 아 진짜로요? 그래. 그래. 홍영이 왜 재성이 괴롭히는 거예요? 재성이요? 재성이 저랑 같은 반 안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재성이가 잘못했네. 자 어쨌건. 그래서 이게 이제 기존에 있는 애하고 넣어주는 애가 몰수가 같은 상황이니까 이게 당량점이 되는 거지. 자 그것에 대해서 얘는 뭐겠어요? 얘는 바로 그 당량점에 도달하기 전. 그리고 얘는 당량점이 지나고 난 후. 이렇게 일반화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경우 이 100ml를 기준으로 100ml보다 넣어주는 부피가 적을 때 100ml보다 넣어주는 부피가 많을 때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65가 65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뭐 50이어도 상관없고요. 뭐 70이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것도 135에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그냥 150이어도 되고 120이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당량점을 기준으로 좀 적게 넣었을 때, 많이 넣었을 때 그 계산하는 방법이 이제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자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저기 있는 것처럼 우선 당량 전. 자, 첫 번째 일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식으로다가 자꾸 넣어주는 그리고 자꾸 섞어주는 이런 시스템에서는 항상 뭘 계산하는 게 핵심이라고 했죠? 자꾸 넣어주고 자꾸 더해주는 이런 시스템에서는 항상 뭘 계산하는 게 핵심이라고 했죠? 몰수 역시 몰수 이거는 뒤에서도 똑같이 나올 거예요. 몰수를 계산해 주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럼 어떻게 된다? 집어넣은 AG 플러스 몰수. 자 집어넣은 AG 플러스 몰수 어떻게 될 거냐? 65 넣었다며 65. 그럼 65 넣었는데 농도가 0.1이라며. 그럼 이 두 계산하면은 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저 계산하시면은 6.5 밀리몰이 되겠지. 6.5 밀리몰이 되겠지. 6.5 밀리몰이 되겠지. 동의됐죠? 그죠? 자, 그러면 CL-가 10만큼 있을 때 AG 플러스 6.5 넣었잖아요. 그럼 이때 이 둘이가 만나겠지? 어디서? 여기서 만나겠지? 그래서 만나가지고 뭐 할 예정이냐면 여기서 이제 앙금이 만들어질 거고 그럼 이제 두 번째 저 앙금 생성은 AG 플러스하고 CL-가 만나서 AgCl이 될 텐데 이 앙금 생성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안 되는 반응이에요? 매우 잘 되는 반응이에요? 매우 잘 되죠. 앙금 생성은 기깔나게 잘 되는 반응이거든요. 혹시 앙금 생성 실험 해본 적 있어요? 저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앙금 생성 실험하면 뭐 대단한 건 아닌데 꽤 볼만해요. 이게 꽤 볼만해요. 이게 그 원래 얘도 투명하거든요. 얘도 투명하고 얘도 투명해요. 투명한데 투명한 그냥 물이지 그냥 투명한 게 물처럼 보이는 거지. 투명한 두 물을 얍 섞으면 갑자기 그게 뭔가 우유처럼 허옇게 팍 뿌얘져요.
한참 저어서 뿌얘지는 게 아니고요. 만나자마자 팍 뿌얘져요. 그래서 뭐 원리를 알고 있어서 되게 놀라운 건 아니지만 이거 시각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볼만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 뭐 어렵거나 위험하거나 하는 실험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뭐 해볼 만합니다. 여하튼 그래서 이 앙금 생성은 그래서 거의 완전히 진행된다 라고 가정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앙금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거의 뭐 엄청나게 자발적이기 때문에 섞자마자 그냥 끝까지 다 간다. 알겠죠? 끝까지 다 간다. 그럼 이때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앙금 생성 후 누가 남을 것이냐? Cl-가 남겠지. 그 몰수가 얼마? 3.5. 자, Cl-하고 Ag+는 몇 대 몇으로 반응하겠어요? 1대1로 반응하겠죠? 그런 관점에서 염소가 10인데 Ag+가 6.5니까 이 Ag+가 여기서 역할이 뭐겠어요? 이 둘 사이 반응에서 얘 역할이 뭐겠어요? 뭐라고요? 이 둘 사이 반응에서 얘 역할이 뭐겠어요? 페널라이트. 이거 맞나? 저 영어 까먹었다. 자, 이 둘 사이 반응에서 얘 뭐라고요? 그거 한 개. 그렇지. 리미팅 에이전트. 여기서요? 리미팅 에이전트. 그러니까 반응하고 나면 누가 남겠어요? 염소가 남겠죠? 1대1로 반응하고 나면 여기는 Ag+는 싹 사라지고 Cl-만 3.5m몰이 남겠지. 뭐만 알겠죠? 그죠? 저기 누구야? 저기 동의하겠죠? 그러면 이걸로부터 우리는 뭐 요 Cl-의 농도를 바로 결정할 수 있어요. 자, 농도는 뭐로 나누는 게 농도죠? 몰수를 부피로 나누는 거죠. 얘 몰수가 3.5. 자, 얘를 뭐로 나눠야 돼요? 부피로 나눠야 되죠? 부피가 얼마겠어요? 100ml인데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이때의 부피가 어떻게 되겠어요? 100ml. 바로 165ml가 된다고요. 왜 165겠어요? 65ml 넣었는데. 여기 100 부피가 있는데 물 100이 있는데 여기에 또 다른 물 65를 또 넣어서 만들어진 상황이라고요. 감기랑 어쩔 수 없어. 네, 그래서 이제 물의 부피가 165가 되고 그때 여전히 남아있는 Cl- 몰수가 절이된다 이런 얘기지. 아이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뭐 얘를 뭐 정확하게 계산해도 되는데 그냥 편하게 계산을 하면 얘는 한 330분의 7몰 농도 뭐 이렇게 되나 봐요. 약분되고 하면 뭐 이렇게 되니까. 됐죠?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들어온 Ag+가 한계 반응물이 돼서 Ag+가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여전히 누가 많이 남아있느냐? Cl-가 남아있죠. 그런데 전극에서는 누가 반응을 해줘야 돼요? 여전히 남아있을 Ag+가 반응을 해줘야 되죠. 그러면 Cl-가 많은데 여전히 남아있는 Ag+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네? 지금 Cl-가 이만큼 남아있잖아요. 얘가 한계 반응물이 다 되어서 없어졌는데 그럼에도 여기에 있는 여전히 남아있을 Ag+는 뭘 활용해서 구할 수 있겠어요? 바로 요놈이겠죠? 그래서 세 번째 여전히 남아있을 Ag+ 농도. 자, 얘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느냐? 바로 저 KSP를 활용해 주면 되죠. 이 KSP를 뭐로 나누면 Ag+의 농도가 나오죠? 바로 남아있는 존재하는 Cl- 농도. 이걸로 나누어 주시면 그에 해당하는 Ag+ 농도가 나오겠죠. 이게 바로 용해도급 상수의 정의니까요. 그럼 이때 어떻게 KSP 자리에다가 여기에 있는 이 값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Cl- 농도에다가
요거 넣어주시면 이 값이 얼마쯤 나오느냐? 대략 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짜잔. 아시겠죠? 이렇게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럼 이때 얘 계산해 주시면 뭐가 나오냐? 그럼 이제 AG 플러스 농도가 여전히 남아있는 게 요거죠. 그렇죠? 그럼 이때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전체 전이. 자, 어떻게 구하라는 얘기예요? 이걸 어디 넣으라는 얘기예요? 이걸 어디 넣으라는 얘기예요? 이걸 어디 넣으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여기. 그래서 구해가지고 여기다가 쇽 넣으면은 짠짠짠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 그때 값이 어떻게 되느냐? 0.081몰. 아니 0.081V. 그럼 측정이 됩니다. 0.081V. 알겠죠? 동호 알겠니? 그렇죠? 그래서 당량 전 AG 플러스의 부피가 65ml일 때 이때의 전이는 0.081V. 요게 최종적인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 자, 다 썼어요? 지운다? 지운다? 동해 지우면 되겠어요? 지우자, 쑥쑥쑥쑥. 자, 그럼 네 번째. 자, 당량점이 되었다고 칩시다. (100) 넣었을 때 이때 전이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걸 구해보자. 자, 그러면 당량점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CL-하고 넣어준 AG 플러스가 완전히 1대1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완전히 1대1이 돼버리니까 이놈도 싹 반응해서 다 이렇게 앙금이 돼버렸을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어요? 반응해서 팍 앙금이 된다고. 그럼 이때 AG 플러스하고 CL-가 모두 다 한계 반응물이 되니까 싸그리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런데 이 싸그리 없어져 버리는 AG 플러스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뭘 활용하면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이 KSP를 활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 이 경우는 KSP 값이 원래 정의가 AG 플러스하고 CL-의 곱으로 표현되는 게 용해도곱 상수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다 앙금을 만들고 나면 만들어진 앙금에서 다시 일부 아주 소량이 뿅 하고 용해되어 나올 수 있죠. 그러면 그때 완전 앙금이 다 만들어지고 나서 용해가 된다면 이 둘의 양적인 관계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둘의 양적인 관계는 같아질 수밖에 없겠죠. 용해돼 나올 때 1대1이니까. 그러면 얘는 AG 플러스 농도의 제곱. 아이고, 아시겠죠? 저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얘를 다시 표현을 하면 AG 플러스 농도는 루트 KSP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때 KSP 값이 어떻게 돼요?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이니까 넣어주고 계산을 하면 대략 1.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이 정도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때 저 전이 어떻게 되느냐? 자, 얘를 다시 어디 넣으라고요? 얘를 여기 넣어라. 그럼 여기다가 똑같이 슉 넣으면 0.58 더하기 0.05916 로그 해주면 값이 나오겠지? 그 값이 대충 얼마? 0.270. 되죠? 그래서 이 당량점에서 전위를 구하는 방식은 KSP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전위 값은 0.270V. 됐죠? 그렇죠? 자, 그 다음 1, 2, 3, 4.
자, 다 쓰였을 거고 여기 줄게. 여기 줄게. 여기 줄게. 준다. 지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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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자, 다섯 번째는 이제 뭐 마지막 당량 후. 그래서 넣어준 은의 부피가 135래. 이때도 전이가 어찌 되는지 보자. 자, 그럼 여기서 첨가한 뭐부터 계산해야 되겠어요? 첨가한 뭐부터 계산해야 돼? 첨가한 AG 플러스 C의 AG 플러스의 몰수. 성능 유형 문제의 핵심은 웬만하면 다 몰수 계산이 몰수 계산. 자, 그러면 0.1몰 농도인데 135ml니까 얘는 13.5m몰이 되겠지. 오, 그럼 이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염소하고 은 중에 이때는 누가 양이 더 많아요? 은이 더 많고 염소 양이 적어지죠. 그럼 이때부터는 누가 한 개 반응물이 되는 거야? Cl-가 한 개 반응물이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앙금이 만들어져요. 앙금이 만들어져요. 자, 그리고 나서 여전히 누가 AG 플러스가 남아있겠죠. 자, 그러면 이것의 몰수는 얼마라고 해야 되겠어요? 얘하고 얘가 1대1로 반응하면 남아있는 건 3.5m몰만큼 남아있게 되겠죠. 됐죠? 자, 그럼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요 AG 플러스 요의 농도를 또 바로 알 수 있네요. 남아있는 몰수가 3.5m몰인데 이때 부피는 얼마죠? 이때요. 네, 이때 부피는 얼마죠? 230. 자, 어떻게 되느냐? 원래 수용액 부피 100인데 거기다가 135를 더 넣었잖아요. 두 개 더해서 물의 부피가 235만큼이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약분해서 표현을 해주시면 대략 470분의 7몰 농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됐죠? 오, 그러면 앙금 생성 후 남아있는 은이온의 농도를 바로 알아버렸네? 바로 알아버렸네, 그죠? 그러면 이때 전이 어떻게 측정해? 동영아 왜 울려 그래? 왜 울려 그래? 안 올라오는데. 진짜로요? 너무 슬퍼 보여, 눈이. 그래요. 힘내주세요, 알겠죠? 그래. 그래서 얘를 다시 어디 넣어? 여기 넣어. 여기 넣으면 0.558, 0.0596 로그 얘 농도 해서 계산해 주시면 요 경우 전체 전이 얼마가 나온다? 0.450. 짜잔. 그래서 이때 당량이 지난 후 요 전이는 0.450V 로 측정이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렇죠. 자, 썼어요? 그렇죠, 썼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로 끝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어떤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 나와 있는 실험 결과를 그래프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표현? 그래프 표현.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 지금 나이?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동영이 지워도 되겠어요? 지우자. 쓱쓱쓱쓱. 자, 그래서 여섯 번째는 이 실험 결과의 적정 곡선입니다. 적정 곡선. 자, 지금은 사실 그 실험 데이터가 몇 개밖에 없어요. 실험 데이터를 뭐 3개만 생각을 해봤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실험 데이터를 더 많이 늘릴 수도 있겠죠. 65가 아니라 뭐 50, 40, 30, 135가 아니라 뭐 110, 120, 130, 140 다 계산해 볼 수 있겠죠. 사실 어떤 프로그램들을 이용하면 그런 다양한 계산들을 다 해볼 수 있겠어요? 바로 엑셀, 알겠죠? 엑셀.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하면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 다 일반 애들을 구할 수 있어요.
자, 65 넣었을 때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알았죠? 그럼 65가 아니라 60은 일반적으로 이 65를 계산할 때나 60을 계산할 때나 일반적인 해가 다르겠어요? 똑같겠어요?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그 스프레드 시트 안에서 그 셀에서 함수를 정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계산하는 방식이 루틴하니까. 이것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 130을 계산하나 140을 계산하나 계산하는 방법은 다르겠어요? 똑같겠어요? 똑같으니까 그 일반 해를 그 엑셀 같은 데 넣고 연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를 그래프로 표현할 수가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근데 요즘은 이걸 AI한테 시키더라고. 그거 알아요? 뭐냐면 옛날에는 이게 옛날에는 그 셀에다가 함수를 이렇게 넣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 AI한테 내가 이런 실험을 할 거거든. 그래서 이놈의 농도가 0.1몰 농도고 100ml고 여기 이렇게 넣을 거야. 그리고 그때 표준 전위가 이래. 그리고 평형상수가 이래.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넣어주는 AG 플러스의 농도에 따른 적정 그래프를 엑셀 파일 형태로 내가 보고 싶어. 라고 하면 얘가 그래서 뽀로로 한 2-30분 있다가 뽀로로 해서 뿅 엑셀 파일을 만들어줘 이렇게. 그걸 클릭해 들어가면 이게 뿅 나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즘 이래. 그래서 요즘 어느 회사들이 다 망해요? 요즘 어느 회사들이 다 망하냐면요. 바로 전통적인 IT 업체들 있죠. 거기 다 망했어요. 그러면 그 어도브라는 회사 알아요? 어도브? 아크로벳 만드는 회사. 아크로벳. 그거 PDF 프로그램 회사 있잖아요. 그 회사 주가 막 바닥치는 거 알아요? 그 다음에 그거 오라클 바닥치는 거 알아요? 오라클이라는 회사가 뭐 하는 회사예요? 보안. 컴퓨터 보안하는 회사인데, 그리고 뭐 오라클이 만드는 뭐 이런 그 기업용 소프트웨어 이런 거 만드는 회사거든요. 어마어마한 대기업이에요. 삼성 한 두세 배쯤 되는 회사거든요. 그 회사 지금 망하고 있어요. 왜? 보안을 해놓잖아요? 근데 AI한테 저 보안 좀 뚫어줘요. 그럼 AI가 네, 막 뚫어줘요. 막. 그런 회사 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보안도 뭘로 해야 되는 거예요? AI한테 시키면 되는 거야. 누가 공격할 수 있으니까 우리 보안 좀 해줘. 네, 막 지키는 거야 이렇게 막. 와, 진짜 무서운 세상이 된 거예요. 이 무서운 세상에서 지금 재성이 자려고 또.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그림을 그리자. 라고 한다면 짜자자잔. 재성아 거기 다 있어요. 아, 우리 재성이 진짜. 자, Y축은 바로 저 전체 전위. 짜자자잔. 요거는 넣어주는 AG 플러스 부피. 아시겠죠? 그러면 이 적정 그래프 결과가 어찌 되느냐? 바로 진짜 그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우리가 지금 계산해 놓은 게 바로 100ml 들어갔을 때 100ml 들어갔을 때 우리가 얼마로 계산이 되었느냐? 0.270V. 그 계산한 데이터가 여기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거에 대해서 여기가 65 들어갔을 때거든. 그러면 여기 값이 얼마냐? 바로 0.081V가 여기서 측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요쯤 여기가 135라고. 그 135가 얼마? 0.450.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얻을 수 있는 조금 더 촘촘한 데이터들 중
딱 당량점을 기준으로 당량점 전과 당량점 후만 지금 우리가 구해본 거다 이런 얘기예요. 뭐 뭔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나머지 데이터를 구하면 이런 식의 적정 그래프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그래프는 되게 처음 보는 그래프 같아요. 굉장히 익숙한 그래프예요. 굉장히 익숙한 그래프죠? 사실 무슨 실험을 해도 이런 그래프 나와요. 무슨 실험을 해도. 산염기 적정 같은 거에도 이런 그래프가 나오죠? 그래서 침전 적정에서도 이런 그래프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산염기 적정에서는 Y축이 뭐였어요? 산염기 적정에서 Y축이 pH지만 지금은 Y축을 뭐로 잡으면 돼요? Y축을 전위로 잡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pH는 함수 정의가 어떻게 돼요? pH 함수의 정의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잖아요. 무슨 함수야? 무슨 함수야? 무슨 함수야? 로그 함수잖아요. 전이 무슨 함수야? 로그 함수네. 그러니까 Y축을 pH로 두건 Y축을 전위로 두건 적정 그래프에서는 이런 그래프들이 나타날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산화하나 적정도 아니고 산염기 적정도 아니고 이런 적정은 지금 침전 적정이거든요. 그 침전 적정에서도 이렇게 전위를 측정할 수 있는데 그 전위가 측정돼서 나오는 이 적정 그래프가 산염기 적정에서 나오는 그래프랑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게 묘한 게 지금 이 침전이 어디서 적정이 돼서 당량이 돼서 이루어졌는지를 알아낼 필요가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AG 플러스나 여기 있는 CL 마이너스나 pH에 민감한 화합물이에요. pH하고 별 관계 없는 화합물이에요. AG 플러스나 CL 마이너스나 pH하고 관계가 있어요. pH하고 별로 무관해요. pH하고 별로 무관하거든요. 강산 조건에서도 강염기 조건에서 CL 마이너스는 그냥 자유롭게 있을 수 있고요. AG 플러스도 강산 조건 강염기다. 너무 강염기면 침전이 되긴 합니다만 뭐 중성 pH에서 산성 조건에서는 AG 플러스도 별 영향을 안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pH를 바꿔봐야 산성으로 만들건 염기성으로 만들건 바꿔봐야 이 AG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사이에 침전 형성에는 영향을 줄 수가 없다고요. 그럴 경우 나타나는 AG 플러스의 pH가 아니라 그 AG 플러스의 존재에 따른 전위를 측정하면 이런 식의 적정 그래프를 얻어낼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요렇게 뭐냐면은 침전 적정이라는 게 있고 요런 것을 관련된 그 문제들을 예전에 출제한 적이 있으니까 요거 내용을 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